이번 입찰이 성공하게 되면 KF-21 추후 사업에도 기대해볼 만하겠군요. 조정하는 기능이 비슷하다면 연습용과 실전용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군사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미 공군이 새로운 훈련기를 찾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미 공군은 지난 10월 고등전술훈련기의 어드밴스드 택티컬 트레이너에 대한 정보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로키드 마틴은 클린시트, 즉 새로운 설계를 할지 TX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 경쟁에서 2위를 한 T-50A를 내놓을지 고민하다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14일 미 공군이 T-7A와 별도로 조달을 검토하고 있는 고급 전술 훈련기에 T-50A의 파생형을 제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보도자료에서 공군의 고등전술 훈련기획과 해군의 전술적 대체 항공기 TSA를 언급하며 우리는 오늘날 정의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TF-50 항공기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개발하기를 기대한다. 로키드가 말한 TF-50은 T-50 훈련기와 F-50 경전투기를 결합한 것을 지칭한 것입니다. 대변인은 지정은 구성과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4가지 구성으로 Z-71을 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급 제트 훈련을 위한 T-52닉 전투기 훈련을 위한 TA-50, 블랙 이글스 시연팀을 위한 T-50B 그리고 경전투기용 FA-50 등을 설명하며 TX 대회에서 제안된 T-50A는 5세대 조종석, 첨단 항공전자공학, 내장형 훈련 시스템, 공중급유 능력 및 충족하기 위한 기타 개선 사항을 갖춘 기존 항공기로의 블록 업그레이드였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TF-50은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전술 데이터 링크 및 기타 기능을 포함하는 추가 개선 사항이 있는 경공격 전투기훈련기로 구성되어 항공 전투사령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은 파일럿 양성에 사용하고 있는 T-38 탈론을 갱신하기 위해 7 레드호크를 3517I 조달할 예정. 초기 운용 능력 획은 2024년입니다. 하지만 미 공군이 올 10월 갑자기 T-7A 레드호크와는 다른 고등전술 훈련기를 최소한 100대 경우에 따라 수백 대 조달하고 싶다고 발표해 정보 제공 의뢰서를 정식으로 발행했습니다. T-7A의 역할은 파일럿 양성을 T-38 탈론에서 인계하는 것이지만 공군이 새로 조달을 검토하고 있는 S은 T-7A로 1 마크를 획득한 신인 파일럿이나 숙련 파일럿이 실기를 위해 실시하는 훈련 비행 시간을 삭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행 비용이 비싼 F-22R, F-35A를 사용해야 할 훈련의 일부를 비용이 저렴하고 전술 훈련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체로 대체해 전투기의 운용 유지 비용을 감축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F-35A의 연간 운용 비용은 1기당 780만 달러 2020년도 실적로 조속기 410만 달러까지 삭감할 것을 로키드 마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설명 책임국 가우구에게 검사원은 F-35A의 연간 운용 비용이 그대로 진행되고 운용의 피크 추정 1.192대에 F-35A가 가동에 이르는 2036년을 맞이하면 공군은 1년간 93억 달러 약 11조 200억 원의 운용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고 적정 비용과의 오차는 약 44억 달러 약 5조 2천억 원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F-35A의 연간 운용 비용을 410만 달러까지 떨어뜨리는 것이지만 미 공군 상부의 대부분은 비용 삭감의 목표를 로키드 마틴이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S를 도입해 F-35A의 운용 유지 비용을 감축할 수 없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잉은 T-7A의 개조기로 S에 도전하는 것을 표명했고 로키드 마틴도 at 도전을 표명했지만 T-50A로 도전할 것인지 완전히 다른 신형기를 개발해 도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로키드 마틴은 S의 T-50A의 개조기로 도전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설명에 따르면 S에 제안하는 T-50A의 파생형은 미 해군이 T-45 후계기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시작한 전술적 대체 항공기 TSA의 해군판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입찰이 실시되면 T7A와 T50A는 공군과 해군 모두에서 격돌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T50A의 파생형이 어떠한 것이 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TX로 T7A의 배에 미 공군 수요에 들어가지 못했던 한국의 방위산 업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큰 기회가 찾아온 상황입니다. 만약 T50A가 채용이 되어도 최종 조립은 T7A와 같이 미국에서 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성 부품의 제조에 관여해 수요를 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 미 공군 채용이라는 이력은 수출 시장에서 T500I나 FA50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이번의 사업은 T7A가 섭정됐던 TX와는 다른 사업입니다. TX는 우리 공군으로 따지면 T500I 수행하고 있는 교육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미 공군 T38C 탈론을 대체하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미 공군 교육훈련사령부 ATC입니다. 반면 SLPI 발행 주체는 미 공군 전투사령부 ACC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 전환훈련용 기체가 N라는 말입니다. S에 선정된다고 T7A가 선정된 고등훈련기까지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본의 한 군사평론가는 아무튼 S의 경쟁 입찰 실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한국은 운이 좋다고 말해 부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부러워할 만한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1인당 명목 GDP 국내 총생산가 2027년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일본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전망을 근거로 1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시점 물가가 반영된 1인당 명목 GDP가 2025년까지 한국은 연 6.0% 증가하는 데 비해 일본은 연 2.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일본이 39,890달러로 한국 31,954달러를 25% 웃돕니다. 그러나 행정 등의 디지털화가 늦어진 데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 생산성 상승에 따라 일본의 1인당 명목 GDP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일본은 2027년 한국에 이어 2028년에는 대만에까지 추월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20년 기준 일본과 비교해 42% 적은 28,054달러인 대만의 1인당 명목 GDP는 2025년까지 연 8.4%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행정을 비롯한 디지털화 DX의 성패가 노동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 니케이는 한국의 경우 일본 정부가 현재 보급을 독려하는 마이넘버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을 1960년대에 도입해 정부 포털 사이트에서 이 번호를 사용해 약 1,300종의 민원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나 대만은 관공서 민원 처리의 전자화 환경을 정비해왔지만 일본은 도장 날인과 서명 등 기업 간 거래에 아날로그 실태가 여전히 두드러진다며 DX를 진전시키지 못하면 2030년대 일본 경제가 상시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겪을 수 있다는 일본경제연구센터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중국의 명목 GDP가 2033년 미국을 처음으로 넘어선 뒤 2050년에 미국이 다시 중국을 제치는 재역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센터가 이전에 예측했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이 명목 GDP에서 미국을 넘어서는 시기는 애초에 2028에서 2029년에서 4에서 5년 늦춰지고 재역전 시기는 2053년에서 3년 앞당겨졌습니다. 이에서 대해 센터 측은 중국 정부의 민간 기업 규제 강화로 생산성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점과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할 중국의 인구 동태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일본인의 말과는 다르게 한국은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성실성과 주체성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 얻게 된 당연한 보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까요? 청중의 일부 의견. 록히드 마틴과 카이는 동료이겠군요. 제발 배신이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린 절대 먼저 배신하면 안 됩니다. 미쿡이
과연 자국 사업 살리기, 기술 유출. 연합만 쳐다보니 이미 일본을 앞지른 걸 모르나 보네. 미공군이 급했네 설계도만 보고 보잉 선정하니 뒤통수 맞지. 뭔가 착각한다. 미국이 T-50 정할 경우 롱마가 이득 대부분 가져간다. 롱마가 T-50 개발 프로그램 해줄 때 계약 상황이 그러하다. 고용료가 더 적다. 우리가 북한 지역 천연자원을 개발하거나 그게 무리라면 최소한 러시아 직동 철도 가스관만 연결되어도 일본 제끼는 건 5년도 안 걸린다고 봄. 아마 일본의 GDP는 한국이 추월하지 못할 거임. 왜냐고요? 연필하고 종이로 맘대로 조작. 날조에서 한국이 GDP 4만 달러라 하면 일본은 GDP 4만 1천 달러라고 할 게 분명하니까요. 스고이 니폰 기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줘. 미국 전투기가 비싼 이유는 로비 자금이 총 사업비가 배당 기체 가격의 30% 이상이야 대가리들이 챙기는 뒷돈에 자금처이기 때문이다. 총살시켜야 할 박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